실제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활자만 읽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종종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에 접근하는 독서 교육을 하는 이번 방학 되기를 바라면서요. 요즘 어떤 교육 영상을 보더라도 제 채널을 포함해서요. 항상 교육 전문가 분들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독서이죠.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역시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흐름이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도요. 이렇게 우리가 국어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이 실제적인 국어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 평소에 독서 능력이 실질적인 언어력으로 연결된다라는 어떤 기조의 논리가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평소에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기본적인 문해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이제 던져주는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이 또 키워지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저는 활자 중독자처럼 활자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만약에 저에게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의 독서 스타일은 다독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다기보다는 생각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읽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엄마표 영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책을 읽히거나 영어 영상을 보여줄 때에도 가장 좋은 독후 활동 혹은 영상 보기 후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엄마들께서 만들기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엄마가 준비해야 될 자료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최고의 독후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엄가다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잘 해내려면 엄마가 뭔가를 만드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유아 영어에서 강했던 현상이기도 한데 이 만들기를 도와주신다거나 자료를 만드시는 것은 거기에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건 꼭 영어에만 적용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적절하게 활용해서 아이하고 활동을 하면서 놀이의 경험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활동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의 실질적인 언어력을 키워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아이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주는 그런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하브루타 독서법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독서의 뇌를 키워주는 것은 독서의 어떤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런 용어를 쓰면 어떨까요? 나눔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하브루타 방식으로 활동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전문 용어처럼 느껴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건 하브루타 독서학원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화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소크라테스 시대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방식이죠. 소크라테스 시대에 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사고력을 키운다라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활자 읽기에 능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에 담겨진 생각을 좀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거나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우리의 독서 활동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다독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책을 읽을 때 좀 질문하면서 읽는 걸 좋아하고 궁금한 게 생기면 스스로 질문하거나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 독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권수라든지 권장도서라든지 뭔가 이렇게 숫자로서 사람을 입증하는 그런 사회의 시류가 있잖아요. 최근에 더더욱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동기부여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하세요. 뭔가 숫자로 말을 해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이 심리학 어떤 기술 같은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상 접하는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에도 담겨 있고 책의 이름에도 담겨 있기도 한 그런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테크닉을 넘어서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본질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독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숫자에 좌우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독서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 영어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 그 본질에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독서를 하는 것에 본질이 있다면 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뭐 이제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암기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어떤 방식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지 않아요? 게다가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앞으로는이라는 말을 이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방대한 그 자료들을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질문에 따라서 방대하게 이제 또 풀어내는 사회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식 습득의 역할로서 우리가 독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융합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키울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전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과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현상에 담긴 그 인문학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간 노을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그냥 과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과 그 빨간 노을에 담긴 인문학적인 어떤 성찰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빨간 노을에 담긴 메시지 같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책 읽힐 때 너무 이제 다독만을 너무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한 페이지를 읽었다거나 그리고 뭔가 내가 읽는 책의 한 챕터를 가지고 깊이 있게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 사회가 될수록 더 그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읽으면서 궁금하게 여기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연습들을 평소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또 시간도 많기 때문에 뒹굴뒹굴 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놓고 서로 아이와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워킹맘이나 워킹데디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조금 몰두해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아이가 오늘 읽은 책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요.
비록 많은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사고력을 좀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독후 활동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거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논술 학원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예, 이런 시간을 부모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짬을 내실 수가 있다면 사실은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사고한 것을 서로 이렇게 대화로 풀어보는 그런 어떤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아이의 사고력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모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평소에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양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양 가지고 또 우리가 배틀을 벌이다 보면 끝이 없어요. 옆집 아이는 뭐 100권을 읽었다는데 우리 아이는 뭐 한두 권밖에 못 읽었다라고 해서 또 주눅 들게 되기가 또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초월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사고력과 독서의 본질을 좀 깊이 있게 접근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하루에 5분 대화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이제 문해력으로 더 많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활자만 읽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종종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읽고서는 왜냐하면 자기의 흥미에 맞지 않는 책은 그렇게 읽을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렇게 굳이 찾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은 권수는 작더라도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책을 골라서 단 5분이라도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아이가 모르는 어떤 어휘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숫자를 넘어 본질에 접근하는 독서 교육을 하는 이번 방학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